인구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청년이 한 15만 8천 명 정도 이제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김해시의 인구 통계를 보시면은 매년 인구가 3천에서 4천 명, 7, 8천 명까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해시의 청년들이 계속해서 지역 안에서 문화도 소비하고 또 청년들이 이 지역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 즐김이 가득 지원 사업을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지금 밑에 표로 보시면은 문제에 대한 정의가 지역 안에서 이제 문화 소비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부담스러운 문화생활 비용,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은 지원 정책,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많이 보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추진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8월쯤에 이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 학교라든지 기관을 통해 가지고 한 1000명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청년들이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고 문화생활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조사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검토하고 개정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저희가 김해시 안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의 장도 마련이 되고, 그리고 청년들이 계속해서 문화를 지역 안에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희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청년과 지역 간의 상생 구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되실 것 같으세요? 청년이 15만 8천 명이고 그 안에서 중복되는 부분들, 청년들 관련한 정책, 청년 차원로 그런 예산이라든지 누가 복지 카드라든지 그런 예산을 받는 분들을 제하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고려가 좀 덜 되어 있고, 그 부분이 고려가 되면 사실 세부 예산이 좀 더 산출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책 제안명을 동상동에 깨진 유리창을 붙였는데, 그냥 깨진 유리창 주위에 모든 범죄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론인데, 미국에서는 1980년대 범죄율이 내년 60만 건 일어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 미국 시장이 바뀌면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통해서 이제 지하철에 낙서를 치는 것만으로도 문제들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저희 사업적은 동상동의 제 외국인 거리에서 벽화를 그려 이제 분위기를 개선하고, 벽화 그림 되어 있는 글씨나 이런 건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아니지만 짧게 이렇게 적어놨고요. 벽화 그리기로 300을 계산을 하셨는데, 그 300이라는 예산 안에 펜션 값이나 인건비나 이런 걸 다 넣으셨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벽화 그리기 예산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자금은 총 한 800만 원 내외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정책 제안명은 김해 전입 올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구 키트를 지원해주자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속상할 수도 있긴 하지만 경남 혹은 김해시의 인구 유출이 날로 가져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입된 전입되는 인원이 1일 159명이라면 전출 나가는 인원이 170명이다 보니까 좀 더 나가는 인원들도 있지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도 좀 잘 해주자라는 그 포커싱에 맞춰서 도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좀 더 환영받고 좀 더 지역의 정착을 좀 안정되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써 좀 배경이 되겠습니다. 한 달 살다 가버리면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 사실 끝이 없는 부분입니다. 기준은 그냥 신규 전입 오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소진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입하는 청년들의 대상으로 1회 하나요. 제가 아까 산출한 부분은 한 3,000명 정도는 청년이 유입되지 않겠는가, 6천만 원 정도 소요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정했던 정책 제안은 김해시 새내기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 뚝딱이 어른이 학교라고 진행했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용, 일자리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진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의 추진 방향이 청년들이 김해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삶의 절반을 조금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기획이 되면 좋겠다 하는 추진 방향을 가지고 계획이 세워졌다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식사를 해결하고 위급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혼자 있음으로 있어서 외로움은 어떤지, 그러니까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보충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취업을 했는데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해서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김해시 청년 다음센터 안에도 성장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들도 많고 여가 활동의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제가 살고 있을 때 불편한 점, 배우고 싶은 점을 본다고 하면 사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내용으로는 크게 3가지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맞춤형 솔루션을 위한 일단 요구파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청년 활동비 혹은 준비물품 구입 등으로 해서 최대 50만 원 예산을 집정했습니다. 주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집수리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을 해서 본인들이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교육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삶을 위해서 우리만의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활동비를 주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게 하는 활동들을 하려고 합니다.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와 실험 운영비로 2가지를 나눠서 최대 130만 원 예산을 집정했습니다. 한 초당 50만 원씩의 운영비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냐면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결혼식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혼식 비용이 진짜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결혼식을 진짜 올린다고 하면은 좀 걱정이 돼요, 솔직히. 늦게 살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이 정책 배경은 청년들이 일단 결혼 비용에 대해서 좀 많이 부담을 느끼고 진짜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존재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결혼식 비용이라 하면은 이제 스튜디오, 드레스랑 그리고 메이크업까지 결혼식 비용을 갖다가 지원하는 정책이 또 부족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를 좀 인식할 수 있는 의식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김해 같은 경우에 공공의 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치 컨벤션인데 일단 13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거의 시장하고 드레스 몇 가지만 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드레스는 제공하고 있지만 남자 턱시도 있죠. 그건 또 지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메이크업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협약을 맺어가지고 미용실 같은 데서 사용 가능할 수 있게끔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웨딩 관련해서 좀 무료 상담도 해주고 또 사진 촬영도 중요하니까 이런 것도 협약을 맺어가지고 좀 지원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된 직접적인 경험이든 간접적인 경험이든 뭔가 이거를 떠올리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런 특별한 얘기는 없는데 그래도 저는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이 공공의 시장을 있으면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것 같아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은 저는 이용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와이프가 싫어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왜냐면은 진짜 여자들은 또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계기에 이제 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좀 지원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고 이 라이센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싼 거는 10만 원에서 비싼 거는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지원하고자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한카우 오피스 같은 경우는 7만 5천 원, MS는 11만 9천 원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하고 싶은 청년들이 100만 원 돈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교육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 저작권 이배움터에 있는 표절과 저작권 침해 기초문제를 수강하셔야지만 이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두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유사한 정책을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용인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지원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하는데 김해시가 못할 게 없다고는 생각에 유사 정책을 찾아보았고 주민 참여 예산 5천만 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1인당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6만 원. 청년들이 원하는 분야에 맞게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후지급? 네. 김영학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정책은 제로웨이스트 시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활성화인데요.
여기 모인 분들이 사실 다 청년이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환경에 대한 저마다 각자의 문제인식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 실천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제로웨이스트 샵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내가 환경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구매를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다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그 택배로 오는 쓰레기가 또 발생을 한단 말이죠. 이런 딜레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을 했을 때도 김해에 제로웨이스트 샵이 없나요? 이런 글들을 많이 찾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정확한 해주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이 좀 추가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구체화는 아직 그냥 시간이 짧다 보니까 사실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 비용이나 책정을 못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결국에는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 없어도 지속 가능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렇거든요.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새로운 뭔가 우리 상점만의 뭔가를 만들고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리입니다. 독립과 자취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주거의 월세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는데요. 거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월세 말고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이게 청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주택을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조직 내용은 앱해교된 학교들이 꽤 있는데요. 그 해교들을 이용하여서 청년 공동주택을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주거에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게 목표로 생각을 했고요. 이 큰 운동장을 통해서 텃밭이나 가축 사육 같은 걸 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큰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마을 행사나 청년들의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 원단위 용산을 판매 지원 사업을 정책 제안명은 유산, 사산, 그리고 난임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심리 정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봤었을 때도 출생과 유산, 사산의 비율이 점점 유산, 사산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난임 지수에 대해서도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봤었을 때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도 난임 지수 관련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한 200%가 넘게 달성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예산을 항상 증가를 좀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앙난임 5월 상담센터라고 서울에 한 곳이 있고 번역으로 지금 5군데가 추가로 더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인천, 경기도, 경상북도, 대구, 전남 이렇게 되고 있어서 경상남도에는 이런 관련된 서비스를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해시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 서비스의 일환으로 유산, 사산 같은 경우에는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난임 부부 같은 경우에는 진단검사 및 시술비 지원 사업 등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심리, 정서 지원 사업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해시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 사업 꼭지별로는 건강도시 기본조례, 노자보건조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이 정책이 있는 부수적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계획을 보통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요약 사업을 이제 실시를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잡아봤습니다. 25년도에 시행할 수 있게끔 요게 지금 제가 조금 더 하면 내년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한번 이제 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산, 사산 그리고 난임에 관련된 김해시 자체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그로 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많지 않을까 하는 정책을 제안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가식적인 표정 없어요, 두 분 다?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너무 놀러 가. 네, 감사합니다.